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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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영화 듄 2 개봉을 맞이해가지고 강의를 감히 제가 또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듄이 또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SF이자 스타워즈, 왕좌의 게임 같은 쟁쟁한 판타지 소설에도 영향을 미친 엄청난 작품이기 때문에 또 무조건 알아야 된다. 근데 듄의 원작이 바로 미ንም사 출판그룹의 가족회사인 황금가지에서 출간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감히 제가 그 기운을 받아서 오늘 한번 듄에 대해서 털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듄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듄이 영화 개봉 2탄이 개봉하거든요. 티모시 살라메 주연의 듄 영화가 3년 전에 개봉했을 때 굉장히 떠들썩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3월에 개봉하는데 한국에서는 2월에 개봉합니다. 그만큼 기대가 크다. 오늘은 그래서 듄 덕후를 위한 영상이라기보다는 듄을 정말 아무것도 몰라. 듄이 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아주 기초적인 ABCD 같은 영상을 만들어 볼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 오늘의 또 듄 초급반에 모신 학생이 있죠. SF 낙제생 왕초보자 성현주 선생님 모시고 오늘 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K 콘텐츠만 아주 급진적으로 소비하시고 SF나 판타지 쪽에는 정말 마음이 꽉 닫혀 있으신 분으로 굉장히 또 유명하기 때문에 감히 또 요 선생님 모시고 제가 오늘 듄에 입덕시킬 수 있을지 그런 큰 숙제를 앞두고 이 강단에 섰습니다. 약간 그럼 지금부터 SF 덕후들은 꼭 거쳐가야 된다고 하는 그 전설의 듄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듄의 세계관부터 아주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일단 듄이 뭔지 알아봅시다. 네. 영어 단어 듄 뭔지 아십니까? 혹시? 모르세요? 영어로 모래 언덕, 사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듄이라는 작품에는 아라키스라는 행성이 나오거든요. 이 아라키스의 별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듄이라고 불려요. 아, 별칭? 네, 별칭에서 알 수 있죠, 이미. 이 아라키스라는 행성은 모래로 가득 찬 사막 행성이다. 사막. 네. 괜찮으십니까? 그럼 여기 행성이라 했잖아. 행성이 뭐가 있어야 돼? 그치, 사람이 있어야죠. 사람이 있어. 거기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바로 프레멘이라는 종족, 사막 행성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많아. 프레멘들은 사막에서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사막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높고 강인하고 비밀스럽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확히 프레멘이 이 행성에서 도대체 몇 명이나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알려진 바가 아직은 없다. 마지막으로 이 행성이 주인공이니까 여기에 뭔가 소중한 것이, 귀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아닙니까? 자원? 맞습니다. 여기에 진짜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인 스파이스. 스파이스라는 자원이 여기서만, 이 모래 사막에서만 나는 아주 귀중한 자원이 있고, 겉으로 보면 주황색 가루 같은 건데 이 모래 속에 함유가 돼 있어. 그래서 여기서 캐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서부터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네네네. 노화를 막아주고 스파이스를 일정량 이상 섭취를 하면 예지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머리가 막 회전이 졸라 빨리 되면서 막 미래를 볼 수 있게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 행성 간에 이동을 할 때 우주 비행사들이 이 스파이스를 잔뜩 섭취를 하면은 이 우주선의 가장 안전한 항로를 미리 알 수 있어서 안전하게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 스파이스를 지배한 자가 우주를 지배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듄 세계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고 값비싼 자원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스파이스가 지금 우리 세계의 기름이랑 좀 비슷해요. 그 정도의 지위. 근데 이 스파이스를 그냥 또 모래에서 그냥 채쳐가지고 캐낼 수 있으면은 그러면 또 중요한 게 아니지. 이걸 또 지키는 용 같은 존재가 있으니 그것이 벌레. 벌레? 샤이훌루트라고 하는 모래벌레가 있습니다. 모래벌레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게 막 거의 막 이게 넘어가. 겁나 길어. 다 크면은 이게 막 거의 400m거든. 여기서 이게 그냥 길기만 해도 무서운데 입이야, 이게. 사실상 이 세계의 거의 최강자. 그래서 사실은 이 스파이스를 캐기 위해서 기계들을 사용하는데 그 기계들을 사용하다가 멀리서 모래벌레가 온다라는 걸 관찰하면 잡을 수가 없어. 사냥이 불가.
사냥 불가하고 그냥 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온다 튀어. 그래서 빨리 들어가지고 튀는. 스파이스가 있는 곳에 모래벌레가 있고 모래벌레가 있는 곳에 스파이스가 있기 때문에 어떤 모종의 깊은 관계가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네. 듄, 네, 네. 아라키스는 프라멘들이 살고 모래벌레 스파이스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책의 제목이자 가장 그냥 아웃라인, 이 듄이라는 책의 가장 뭔가 거대한 배경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지금 이미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여기 이해하셨으면 이미 아는 척 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아라키스 행성, 그래서 여기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이 행성이 정치적으로 우주 제국이 있습니다. 우주 세계가 있고 여기에는 황제도 있고 대가문도 있고 소가문도 있어요. 근데 당연히 이 엄청난 아라키스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대귀족들. 귀족들 중에서 이제 힘이 있는 사람인데 80년 동안 스파이스의 채집과 유통을 모두 독점했던 가문이 있으니 바로 그 가문이 하코넨 가문이 있습니다. 이 가문이 80년 동안 지배를 해오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황제가 너네 그만 해먹어. 80년 동안 해먹었으면 됐다. 하면서 내쫓고 그 자리를 이제 다른 대가문에게 이제 맡기는 게 이제 초반의 내용이거든요. 이 하코넨을 잠깐 설명을 해보면 영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음침한 배경에 늘 나오고 말도 좀 무섭게 하고 사실상 이 세계의 악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코넨이 황제의 명을 받들고 바로 쿨하게 철수를 합니다. 아라키스에서. 근데 이미 이상하지 않아요? 우주를 지배하는 스파이스가 있는데 쿨하게 철수를 한단 말이야. 이상하죠? 여기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구를 안 치냐? 아트레이데스 가문,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주목해야 될 가문이고 우리 기다리고 있는 티모시 살라메가 이 가문의 후계자, 유일한 후계자로 등장을 하게 되죠. 드디어 나오는. 예. 이 아트레이데스 가문도 대귀족이에요. 대귀족에게 이 듄을 맡깁니다. 이렇게만 보면 엄청난 기회의 땅을 맡긴 거잖아. 그러니까 좋아해야 되는데 굉장히 불안해하고 경계하고 긴장돼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게 이런 정치적 상황을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 쉬워요. 이 아트레스 가문이 너무 명망이 높은 거야. 대귀족인데 명망이 너무 높으니까 황제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하코넨 가문과 결탁을 맺어서 뒤통수를 세게 칠 계략을 세우는데 사실 다 알고 있어, 처음부터. 여기 가는 게 이게 일종의 덫이다. 굉장히 위험한 수도 있다. 하지만 잘해보자. 잘 이겨내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영화 내내 초반에 긴장하고 우울해 있는 가문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 싹 되셨습니까? 네. 좀 이해가 싹싹 되네. 1편의 내용은 아트레이데스 가문이 아라키스로 넘어가서 황제와 손을 잡은 이 하코넨에게 뒤통수를 세게 맞고 진짜 하룻밤 사이에 몰락하게 되고 겨우겨우 살아남은 폴 그리고 어머니가 이 듄의 사막에 버려지게 되거든요. 근데 사막에 누가 있어? 프레멘들 있잖아요. 프레멘들을 만나서 자신의 능력을 각성하고 운명을 받아들이는 그런 도입부, 완전히 도입부가 이제 1편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원작 소설 1권으로 따지면 한 반 정도, 절반 정도 되는 분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쵸. 네. 세계관에 대해 설명했으니까 주요 인물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이디 제시카. 폴의 엄마입니다. 원작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엄청난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영화 각색하면서 더욱더 주목을 하게 된 인물이 바로 이 레이디 제시카입니다. 이 세계의 대부분의 여자들, 특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여자들은 다 베네게세리트, 황제의 뭐 딸들도 그렇고 다 이 베네게세르트의 훈련을 받은 여성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만큼 이 세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뭔가 집단인데요. 어떤 집단이냐면 아주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능력을 개방시키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혹독한 훈련을 거칩니다. 근데 그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목소리예요. 목소리의 어조와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주 꺼져 이러면은 말로 하면 그냥 가버려. 그래서 제가 이 영화 1편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베네게세르트의 데모가 그 폴 아트레데스가 진짜 베네게세르트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온 장면이 있거든요. Come here, kneel 이라고 해. 그러면 폴이 이렇게 있다가 팔락팔락 날아가서
무릎을 꿇어. 그 장면이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를 이용하면 그냥 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근데 이게 강압적인 능력만 있냐 하면은 이게 다가 아니야. 이 사람들은 상대방을 관찰을 해가지고 메타 메시지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연주가 지금 하고 있잖아. 근데 이 응에 진짜 이에서 응 20%?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건데 20%? 그냥 촬영하고 있으니까 주먹인다? 40%?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연주의 마음을 본인보다 더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모두 다 이 베네게 스트리트들 앞에서 거짓말을 못하고 이 세계에서 한편으로는 마녀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존재들이에요. 이 베네게 스트리트라는 집단이 뭐한 집단이면 인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끈다라는 어떤 은밀한 자기들만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치 공작뿐만 아니라 유전자 교배까지도 막 수행을 해요. 자기들에게 막 계산해서 연주랑 누구랑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으면은 탁탁탁탁 하면은 좀 머리가 좋은 애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퀴사체더락이라는 최고 짱 먹는 자기들의 세상을 이끌어줄 구원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계산을 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해오고 있었고, 원래는 이 베네기스를 자매단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다 딸만 낳아야 돼. 그래야 되는데 레이디 제시카가 이 레토 공작 너무 사랑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레토 공작에게 아들을 낳아주고 싶었던 거지. 대를 이을 수 있게. 너무 사랑해서. 여기 사실 되게 무서운 사람들이거든, 이 베네기스트는. 그래서 데모님의 말을 거스르면 안 되는데 막 벌벌 떠는 장면이 나와. 근데 그 벌벌 떨게 무서우면서도 사랑 때문에. 그 아들이 바로 폴.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게 되죠. 리산 알가임, 퀴사체더라, 무아팁 등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이 폴은 이 가문의 유일한 아들이자 후계자이죠. 우리의 주인공인 만큼 엄마한테는 일단 베네게 세리트의 목소리 이런 거 다 쓸 수 있어요. 초반에는 완벽하게 사용하지 못하는데 쓸 수 있고 꿈을 꿉니다. 예언의 꿈을 자꾸 꿔요. 아트레데스로 먼저 떠나는 가문의 가신들에게 내가 너가 죽는 꿈을 꿨어. 폴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이제 암시하는 장면이 초반부터 나와요. 또 하나, 이 세계에 멘타트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인간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영화에서 스파이스를 1년에 황제가 원하는 요구량을 맞추려면은 한 달에 몇 킬로나 캐야 되지? 그러면 눈 막 뒤집어 까고 하루에 2,500만 톤을 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주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제 컴퓨터 계산기가 대신 하는 일을 대신 해주는 인간 컴퓨터의 기능을 하는 참모 대가문에는 이 세계의 유명한 멘타트들이 한 명씩 있다고 보면 됩니다. 폴 가문에 당연히 멘타트가 있고, 근데 이제 폴은 베네게 스트리트이자 멘타트의 능력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야. 보통 이거 둘 중에 하나도 가지고 힘든 상황인 거지. 근데 주인공이기 때문에. 근데 인간 컴퓨터가 도대체 왜 생겼냐? 이게 또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이게 언제를 배경으로 하냐면 1191년. 겁나 미래예요. 어떤 부분은 극도로 발전을 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보면 영화도 그렇지만 왜 그런 계산을 왜 사람이 하고 있어? 그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 그 배경에는 버틀러리안 지하드라는 1000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야. 그게 뭐냐면 지금의 상황이랑 너무 똑같아. 생각하는 기계가 극도로 발달을 해서 인간을 다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도와줬지. 시리야, 5분 타이머 맞춰줘. 여기서 시작했겠죠? 그런데 AI가 너무너무 발달을 해서 사람들을 오히려 억압하고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커다란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게 버틀러리안 지하드고, 그 이후에는 어떠한 생각하는 기능도 기계에는 부여하지 않는 세계가 바로 지금 이 우리가 보고 있는 듄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멘타트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매우 흥미롭죠. 네. 사막에서 쫓겨나서 막 겁나게 고생을 하다가 프레멘과 조우하는 데까지가 1편이었어요. 2편에서는 아마도 이렇게 프레멘과 만난 이 제시카와 폴이 자신의 능력을 각성해서 복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복수를 하러 가는 것까지가 2편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 네. 실제로 폴은 그 이후에 2권까지밖에 안 나와요. 우리의 주인공이 티모시 살라베가 원작 6권 중에 2권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 이후엔 또 어떤 인물들이 이 자리를 이어받을지는 마지막 인물인 알리아. 이 레이디 제시카가 하코넨한테 뒤통수를 맞아서 폴과 도망을 쳤을 당시에 이미 임신하고 있었어요. 딸을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 딸이 바로 알리아입니다. 폴의 여동생이죠. 레이디 제시카 아까 이 데모가 된다고 했잖아, 2편에서. 너 데모가 되시죠 해서 데모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험이 있어요. 생명의 물이라는 고농축 스파이스가 들어있는 물을 마셔서, 그게 일종의 독이야. 그 독을 먹고 그 시험에 통과해야지 데모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시험에 통과해서 데모가 되면 역사 속의 모든 데모의 기억,
지혜, 그리고 영혼과 연결되는 능력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시험을 통과하는 와중에 임신 중이었잖아. 그러니까 알리아는 태교를 세게 당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능력을 가진 채로 태어나요. 그래서 막 핍박을 받아. 애늙은이다. 사람 너무 무섭다. 불길하다. 왜냐면 애인데 너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아이로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막 불길하게 받아들여지는 어떻게 보면 이 폴보다 더 넘사벽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동생이 또 태어나게 되는데 영화에서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어. 아, 또 근데 또 이게 젠다이아가 또 나오는데 어디 갔냐 생각하실 분들이 살짝만 얘기를 해드리면 폴의 프레멘 여친입니다. 근데 폴이 만나기 전부터 젠데를 알고 있었어요. 꿈을 꾼댔잖아요. 프레멘으로 추측되는 여성의 꿈을 꾸는데 그게 바로 운명의 짝 차니라는 프레멘 여성이고 그 여성도 그냥 그 프레멘의 짱의 딸이에요. 그래서 이 둘의 깊어지는 관계, 로맨스가 아마 이 편의 또 주된 줄거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편에 많은 내용이 네네네. 있네요. 학군의 공작 때 복수도 해야 되고 능력도 각성해야 되고 복잡한 그 영혼 운명도 받아들여야 되고 러브도 해야 되고 그냥 미치겠어요 지금. 왜 듄을 보아야? 재밌으니까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인간 세계에 대한 은유들이 막 넘치게 들어있습니다. 인간 사회에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메시아, 과연 그 메시아라는 존재가 인간 세상에 그렇게 예정된 축복을 내려다 주는 존재가 맞을 것인가? 과연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패러다이스가 올 것인가? 폴과 함께 올 것인가? 그래서 이 작품 내외적으로도 작가가 영웅은 인류에게 재난이다라는 말을 하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폴이 과연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이 세계를 바꿔나갈 것인지 혹은 파멸로 이끌 것인지를 보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영화 1편이 진짜 이 대단원의 시작일 뿐이었던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이제 같이 앞으로 탑승해야 됩니다. 이 우주선에 타야 돼요. 그래서 이 여정을 지켜보는 것이 여러분의 계획이고 사명입니다. 이미 좀 막 다 한참 시작됐고 완결됐고 이런 것들은 재미가 있으려다가도 나 혼자 괜히 막차 타는 것 같고 불안한 기분이 들잖아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2편이고 책으로 따지면 1권의 중반까지밖에 오지 않았다. 늦지 않았다. 보시러 갈 건가요? 제가 영어표 쓰겠습니다. 네. 주말에 1 보고 와요. 이번 주 주말에 나 올해 목표를 다 했어. 보고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월요일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은 저도 오늘 영업 성공적으로 된 것 같고 일단 뭐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성현주 과장 한 명을 설득했다는 거에 아주 저는 목적을 다한 것 같습니다. 다들 긴 설명 듣느라고 수고하셨고 네,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